그 집은 대문, 중문, 소문 등 3개의 문을 거쳐야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호화로운 규모였고, 대문마다 기생들이 머리에 꽃을 꽂고 노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였다고 한다. 중종 반정의 기획자 충렬공 박원종 편입니다. 1467년 세조 때 태어나서 1510년 중종 때까지 43세를 살았다. 박원종은 적개 좌리공신 박중선의 아들로 태어났다. 박원종의 할머니는 세종비 소원왕후의 동생이었고, 박원종의 큰 누이는 성종의 친형인 월산대군에게 시집갔고, 또 다른 누이는 예종의 차남 제한대군의 계분이 되는 등 박원종의 가문은 일찌감치 왕실과 인연을 맺었다. 아버지 박중선은 이시의 난과 성종 즉위에 공을 세운 공신으로 병조판서로 군권을 쥔 거물이었으며 반란토벌로 잔뼈가 굵은 무인이었다. 그리고 박중선 사후 그의 묘지명을 당대 명문장가였던 임사홍이 지어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종 반정 때 아들 박원종에 의해 임사홍이 살해당하게 된다. 이런 집안 내력과 무예에 뛰어났던 박원종은 음보로 호군이 되고 19세인 1486년 선정관에 올랐다. 이에 무과에 급제하면서 성종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특히 자식이 없던 월산대군이 처남인 박원종을 친동생처럼 사랑했는데, 성종이 이로 인해 월산대군 사후 그의 죽음을 애도해 박원종을 동부승지로 삼게 된다. 25세인 1492년 승정원 동부승지로 발탁되자 사헌부에서 나이도 어린 데다가 무과 출신에게 삼품직을 제수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성종이 다시 공조 참의로 발령하였다. 이에 대해 사헌부가 다시 반대하자 병조 참지로 임명하였다. 27세인 1494년 연산군이 즉위하자 우승지, 좌승지를 역임하였고, 점차 연산군의 미움을 받아 31세인 1500년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자천되었다가 곧 동지중추부사, 한성부 의윤을 역임하였다. 35세인 1502년 평성군에 봉해지고 도총부 도총관을 겸직하였다. 39세인 1506년 6월 큰누이 승평 부부인이 자결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승평 부부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월산대군이 세상을 떠나 홀로 지내고 있었다. 연산군의 큰 어머니였지만 당시 여색을 탐미하던 연산군이 미모가 출중했던 그녀를 강제로 취하였고, 연산군의 잦은 왕래로 그 소문이 궁중에 퍼져 그녀의 자괴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당시 50살이 넘었던 그녀는 자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고 만다. 누나가 자결한 원인이 연산군에게 있다고 생각한 박원종은 반정을 계획하고 사람들을 규합하기 시작한다. 박원종은 청렴결백하고 의리가 있었던 성희안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성희안은 2조 참판으로 있을 때 연산군과의 연애 자리에서 성군의 마음은 풍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려 연산군의 미움을 받아 파직된 상태였다. 둘은 거사의 뜻을 모으고 도청관이었던 박원종은 무신들을, 성희안은 문신들을 규합하기 시작한다. 성희안은 2조판서 유순정, 영의정 유순, 우의정 김수동을 찾아가 거사의 뜻을 전하고 동참의 동의를 받아냈다. 그러나 연산군의 처남이자 진성대군의 장인이었던 자의정 신수근만은 자신의 사위를 위해 누이를 배신할 수 없다며 동참을 거부하였다. 이에 거사 계획이 탄로날 것이 두렵고 다급해진 박원종과 성희안은 9월 2일 연산군이 장단의 석벽으로 유람하는 기회를 노려 거사하려 하였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행사가 취소되어 거사가 중지된 형세였다. 그러자 박원종과 성희안은 거사일을 하루 앞당겨 9월 1일 당초 계획을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연산군의 처남 자의정 신수근과 그의 아우들인 신수겸, 신수영, 그리고 임사홍 등 연산군의 측근을 죽인 후 경복궁에 들어가 자순왕 대비의 윤허를 받아 연산군을 폐위하여 강화도 교동에 안치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진성대군이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위에 오르니 그가 조선왕조 제11대 왕인 중종이다. 박원종은 신수근 등 4사람을 때려 죽일 때 피가 얼굴에 가득하고 입은 옷이 다 붉어졌으나 그 공을 과시하고자 수일 동안 낯을 씻지 않아 사람들이 이를 더럽게 여겼다는 기록이 있다. 박원종이 중종 반정을 일으킨 이유가 앞에서 언급한 큰 누이의 자살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박원종과 연산군 사이의 알력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박원종의 할머니가 세종비 소원왕후의 동생이었고 아버지는 병조판서를 지닌 권력자로 그의 가문은 상당한 명문 가문이었다. 사실상 당시 가장 유력한 외척 중 한 명이 박원종이었고, 그는 연산군에게 유일하게 바른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박원종의 큰 누나에 대한 연산군의 호감도 박원종의 청애로 이어졌다. 그래야 박원종이 연산군에게 간언을 해도 약간의 불평을 했을 뿐 그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벼슬을 올려준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산군의 폭격이 날로 심해지자 박원종 본인조차 앞으로 연산군에 의해 제거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그리고 당시 연산군에 대한 대신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언제 반정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반정이 일어나면 본인은 저거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게다가 연산을 비판하던 이 장군이 유비된 제주도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전라도에서 유비인, 이과 등 역시 반정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자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먼저 선수를 쳤다는 설도 있다. 박원종은 준정 반정 성공 직후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하여 전국 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먼 친척의 딸을 수양조로 거둔 경빈 박씨가 중종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되었고, 역시 후궁으로 들어간 외조카 딸 윤씨가 폐위된 단경왕후를 대신하여 중종의 두 번째 계비가 되면서 박원종은 조정의 실세로 올라서게 된다. 중종은 신하들의 반정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박원종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으며 박원종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반정에 성공한 박원종은 그 상으로 흥청 300명과 그들을 수용할 집까지 얻었다. 그 집은 대문, 중문, 소문 등 3개의 문을 거쳐야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호화로운 규모였고, 대문마다 기생들이 머리에 꽃을 꽂고 노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였다고 한다. 그의 집에는 뇌물이 사방에서 모여들었고 거처나 음식이 신하로서의 한도를 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반정에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사시세인 1507년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이후 자참찰을 거쳐서 우의정, 자의정을 역임하였다. 42세인 1509년 영의정에 오르고 평성부원군에 봉해졌으나 이듬해인 1510년 병으로 사망하였다. 향년 43세였다. 사후 중종의 묘정에 배양되었고 시호는 무열이다. 박원종은 조선시대 무과 출신 영의종 2명 중에 한 명이다. 중종 반정은 조선왕조 최초로 순전히 신하들이 주도하여 왕을 몰아낸 반정 사건이다. 중종 반정의 특이한 점은 애초에 주동인물인 박원종 등이 연산군 집권기에도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으며 연산군 치하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반정이 일어나던 날에서야 비로소 반정군에 은근슬쩍 끼어들어 살아남은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심지어 반정 중에 얼굴 한 번 안 내밀고 반정 끝난 후에 아부만으로 공신으로 책봉된 인간도 두드러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연산군의 총애에 있으며 열렬히 시를 지어 임금에게 아부했던 문사 김감과 강원으로, 이중 강원은 영의정 유순의 비호로 살아나 슬쩍 반정에 참여했고, 김감은 장인 채수를 억지로 술 취하게 한 후 반정 당일에 합류해 장인과 사위 둘 다 공훈을 받았다. 결국 연산군의 최측근 극소수만 제거당하고 대부분의 부패한 인물들은 그대로 남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공신 채정에 있어서도 자질구레한 채정까지도 모두 공신 대우를 받았으며 뇌물이 많고 적음으로 순서를 정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결국 연산군의 자리에 반정 공신들이 대신 들어앉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반정에 참여했던 채수는 이런 현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소설 설공찬전에서 중종 반정을 주전층에 빗대어 그 정통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바람에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중종 반정의 상공신인 박원종, 유순정, 성희하는 중종 5년, 7년, 8년에 줄줄이 죽으면서 중종은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을 등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공신 문제는 이후 조광조의 위훈 삭제 시도와 기묘 사고로 이어진다. 박원종의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 오부읍 도곡리에 아버지 박중선, 아들 박운과 함께 조성되어 있고 경기도 기념물 170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충렬공 박원종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